계신 비트러스트의 장우석 대표님 모시고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러스트의 장우석 대표입니다. 저희가 또 갈게요. 저희 블록체인 허브 운영을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진행을 하면서 이 교육 행사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에서도 테크노파크 쪽의 요청사항이 가능하면 좀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해달라 이런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대부분 또 잘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이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동작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레버리지 하게 되면은 우리 사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필드들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주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냐 하면은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그레이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즉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본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내 사업에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투명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강의가 되면서 이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샘플로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친구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송금을 할 때 또는 돈을 보낼 때 사실은 중간에 있는 중개자를 믿고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여기 있는 홍 대표님께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를 믿고 보내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발행받은 라이센스, 즉 은행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겨놓고 이 돈을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야 되겠다, 보내겠다라고 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장우석이 맞구나. 그래서 장우석 계좌에 있는 돈을 저분께 보내드려야지 해서 숫자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즉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언제든지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나왔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봤을 경우에는 이 중앙화된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장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원장에서 노드들의 트랜잭션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가치가 A에서 B로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즉, 내 계좌에 100BTC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대표님께 보낸다 라고 해서 제가 서명해서 던졌을 경우에 요게 A라는 장우석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전송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 노드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원장에 기록이 되고 전송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드들이 만약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6개의 노드가 있는데 만약에 한 개 노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5개 노드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개가 없어져요. 4개의 노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노드들이 합의를 할 수 없을 수준만큼 줄어들었을 때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원장은 그 노드에 계속 기록이 되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중앙화된 기관이 없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 신뢰의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중앙화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일기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하나은행에 또는 새마을금고에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보내고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저랑 은행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만약에 보고 싶다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요청해가지고 원장을 주세요 해서 그 원장을 보고 당신은 돈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블록체인은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그 원장에 투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죠. 즉 모두가 함께 감시를 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도구 같은 거고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같은 장부를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해킹 및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부분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킹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내가 원장을 조작을 한다는 의미의 해킹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주봉 과장님께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100비트코인을 내 계좌로 옮겨야지 하는 그런 해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해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모든 블록체인들은, 유명한 블록체인들은 이렇게 이제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익스플로러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더스캔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익스플로러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트랜잭션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한 11,000개의 노드가 있거든요. 이 11,000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노드들이 11,000개가 글로벌하게 돌고 있고 합의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고 솔라나, 정말 트랜잭션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솔라나는 지금 한 760개 정도의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TPS가 퍼블릭하기도 3000 TPS 이상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NFT를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 100%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산 블록체인 서버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퍼블릭 블록체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11,00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얘는 4개의 노드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오면은 4개의 노드 중에 하나가 이번 트랜잭션 내가 처리할게 해서 제안을 하고 나머지 트랜잭션 노드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기록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허브가 지금 조금 아픈 게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익스플로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이제 수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의에서 사용할 건 저희들도 이제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저희들은 노드 3개짜리예요. 3개의 노드가 합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드들은 EVM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이고, 이게 부산 블록체인 허브에 있는 프리넷이랑 매우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될 때 그래 내역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이 블록이 모두 세워지게 되면은 또는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블록의 해시값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시값이 그 다음 블록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또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은 체인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앞 블록의 지문을 꼬리 것처럼 달고 다음 블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있는 장부를 하나 위조를 하려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장부가 다 위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게 위변조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요. 저희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노드 3개짜리 블록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 3개의 노드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초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개의 노드가 번갈아가면서 블록을 제안하고 합의를 주도하고 제안을 하고 합의를 주도를 해서 이제 노드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샘플로 트랜잭션을 한번 써보면은 합의가 완료가 되면서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 익스플로러를 들어가보면은 이렇게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가 되는 거고요. 이 블록 익스플로러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주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미변조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노드가 3개를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노드 3개를 저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상에서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넷제로 대표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개의 노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하나의 노드는 넷제로 오프에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좀 더 이제 권한이 분산이 될 거고요. 만약에 또 우리가 이런 ESG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피사 코리아랑 또는 타피사 글로벌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노드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3개의 노드, 2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단체가 우리랑 같이 연합을 했을 경우에 그 단체들이 또 하나의 노드를 운영을 한다. 해서 뭐 5개, 10개의 노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블록체인의 이제 그 가치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노드가 생성이 블록이 형성이 되고 노드들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합의를 하고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사실 최초에 생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은 POW 방식, 자국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전기를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노드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채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채굴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는 채굴 공장들, 알래스카에 있는 채굴 공장들, 러시아에 있는 채굴 공장들, 한국에서도 많은 채굴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채굴 공장들이 하는 역할이 그 노드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즉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이제 리워드를 얻어가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채굴을 하는 거고 이런 채굴자들이 채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POW 방식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메인넷들이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전기들을 물론 AI 칩들도 전기를 많이 쓰는데 블록체인에서도 또 전기를 많이 쓰고 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내가지고 POS 방식으로 요즘 합의를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드들도 다 POS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블록을 생성 많이 할수록 그만큼 큰 리워드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블록체인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콜라를 사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자판기에 로직이 있죠. 이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에서는 고객이 뭐 돈을 지폐를 넣었어요. 지폐를 넣었는데 이 지폐의 금액이 콜라 가격보다 비싸고 그리고 사람이 콜라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은 이 조건들이 다 맞아지게 되면은 요 콜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기존에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라는 메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즉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상에 배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컨트랙트를 비교하자면 자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예요. 이 컨트랙트 주소, 즉 배포된 프로그램 로직이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군가는 돈을 넣고 나는 이 컨트랙트를 실행을 하려면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노드들이 이제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즉 블록체인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고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기존에 정해진 로직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을 돌려준다. 그래서 한때 많이 유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NFT가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NFT로는 많은 이제 뭐 미술 작가라든지 디지털 작가들이 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 사이트에 탈중앙화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한번 올리고 나면은 그게 올리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거예요. 배포를 했을 때 이 컨트랙트에는 이런 로직들이 있는 거죠. 컨트랙트를 배포한 사람의 지갑으로 거래가 되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이 거래가 되었다. 1%는 거래를 운영을 하는 지갑사로 넘어가고 또 0.5%는 이 작품을 올린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0.5%는 누구에게 간다라는 것을 박아놓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리고 이 제품은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전송을 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오픈시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거래가 될 때마다 나는 100만 원을 주고 살 때도 있고 200만 원을 주고 살 때도 있으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가지고 1%는 이쪽 지갑, 1%는 작가 지갑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좋은 예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로직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코인 발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코인 발행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마다 코인 이용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고 이 컨트랙트 상에서 코인을 100만 개, 1000만 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놓고 고객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뭔가 홍보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덱스라든지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한 개 코인을 준다, 2개 코인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도 블록체인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유통에 대한 증명을 한다든지 증서에 대한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할 때 드는 게 가스비죠. 가스비를 내고 기록을 하면은 내 기록이 이제 영원히 블록체인에 남게 된다. 이 경우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 제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드들 이제 블록체인을 돌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특정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데 어떤 컨트랙트를 만드냐? 가입자가 진짜 우리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증서를 발행해야 되겠다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네트워크 정보는 저희가 리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익스플로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랑 연동해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RPC 주소, 그 다음에 체인 ID, 그리고 내가 이제 가스비가 들어있는 지갑 주소, 요거만 있으면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샘플 매치 보여드리는 것도 요 정보를 가지고 AI한테 던져가지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데모할 때 만들 테니까 개발해줘, 샘플 사이트를 만들어줘 해서 만든 거예요. 즉, 이 정보만 있으면은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RPC 정보, 체인 ID 정보, 그 다음에 내 코인, 즉 가스비를 쓸 수 있는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주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갑을 한 100만 개 정도 코인을 이체를 해놓고요. 그 지갑을 가스비로 사용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가볍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운영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 가입을 했을 때 이 가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설계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가입할 때 이름을 적고 직업을 적고 뭐 지역을 적고 이메일까지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필요한 설계에 필요한 필드는 이런 직업, 지역, 이메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입 시각이랑 기록 계정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해가지고 요 1, 2, 3, 4, 5, 6개 필드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컨트랙트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가 나옵니다.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챗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얘들한테 요 6개 필드를 가지고 컨트랙트를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직업, 지역, 이메일, 시각, 계정 수를 가지고 해싱을 해서 이제 컨트랙트 기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컨트랙트가 만들어지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드햇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100불을 하지만 요즘은 그냥 AI한테 100불 해달라고 하면 100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 한번 100불을 해보겠습니다. 100불을 하면은 컨트랙트가 이렇게 배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 하면은 실제로 컨트랙트가 배포됐는지 보면은 아까 전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배포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즉 블록체인 상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이 배포가 되어서 이제 동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컨트랙트가 배포되었다면 이 컨트랙트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운영을 하는 이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을 하는 거예요. 뭐 걷기를 하는 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통 경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컨트랙트랑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I 서버를 구축하는데 통상은 이제 바스라고 불러요. 블록체인 에이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쉽게 도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누군가는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겠죠. 랜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하준이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는 시점에 블록체인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하준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입을 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면은 실제로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기록이 잘 되었습니다. 즉 블록 익스플로러에는 투명하게 모든 요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랜덤으로 생성해서 가입을 시켜볼게요. 장소요, 그다음에 강지요. 네,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용자 목록을 봤을 때 방금 이제 가입시킨 사용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4명을 가입시켰네요. 4명에 가입시켜 놓은 기록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은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입을 증명할 필요는 대부분 없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국제 표준을 얻는다든지 특허를 받는다든지 어떤 증빙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상에 증빙을 하는 것도 다 억셉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이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뭐 파이브 서버를 쓴다든지 뭐 CA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구성 즉 CA를 제공하는 그쪽에 이제 어서리티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해줬다면은 블록체인의 이런 어서리티 은행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없더라도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이런 기록을 한 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야 되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즉 그런 기관에 등록을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더 작은 비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은 요거는 피처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피처폰 전화만 할 수 있는, 하지만 피처폰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피처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혁명이죠. 누구나 전화기를 집에 설치하고 전화를 받다가 어느 순간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혁명을 가지고 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리고 프로그래밍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즉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얘는 이제 좀 스마트폰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서 자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이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상자산들,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범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범죄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북한에 있는 라자루스, 그 다음에 저기 프린스 그룹, 전부 다 범죄에 활용을 하는 거는 이런 비트코인이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거래량보는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키를 탈취를 해서 다른 사람 휴대폰에 걸 몰래 보고 적어가지고 내 계좌에 옮겨서 썼다, 또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막 전송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받아서 썼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게 올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되면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즉 그 기록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모든 게 나와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범죄 조직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산이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로는 100%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즉 기록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얼마나 추적하기 어려운지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옵사라 시큐리티랑 저희 회사랑 같이 이제 추적 솔루션을 만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탈취된 사람에 대한 그 분석을 한 부분인데, 아주 심플리파이하게 보게 되면은 고객의 지갑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나갔다. 근데 캐시아웃, 즉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누군가는 찾아갔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요 정도 복잡도, 많은 부분들 제거하고도 요 정도 복잡도를 가지고 추적을 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 생산을 하는 우리 위쪽 지방에 있는 라자루스 한번 볼까요? 라자루스의 최근 이제 로빅 브릿지에서 자금 탈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한번 보면은 엄청나죠. 여기 되게 단순화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더스트, 먼지로 아주 소액을 특정 지갑에 넣는다든지, 원래 주인 지갑으로 되돌려서 다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적을 하기 어렵게 되겠죠. 보시면은 얼마나 큰 금액을 탈취를 했나 보면은 보시면은 17만 3,600이더, 그 다음에 2,500만 USDC,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요 탈취를 해서 라운드 로빈 거래소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수를 했고요. 일부는 업비트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해서 또 다른 재산의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그 기록들은 무조건 블록체인에 영원히 남아있다. 언젠가는 추적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다 캐시아웃 해가지고 없어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는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모두 100%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말 작은 트랜잭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인사이트를 가져볼 만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NFT라는 기술이죠. 한때는 아주 유망했고요. NFT 가격들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NFT는 아까 전에 이제 코인이라든지 토큰이 있었다면은 코인이랑 토큰은 펀지블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1비트코인은 다 같은 비트코인이고요. 0.5비트코인은 다 같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NFT는 하나의 각각의 NFT가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엄청났지만 지금은 많이 죽었죠. 예를 들면은 지금도 판매 중에 오늘 캡처한 건데요. 이는 이제 뭐 게으른 원숭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한 개 한 8이더 정도 됩니다. 가격이 8이더는 얼마죠? 한 2,400만 원. 한때는 뭐 수억 원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 NFT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아주 저가에 팔리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사이버 콩즈 요건 한 3이더 정도 되네요. 그죠? 3이더는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치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매우 낮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업적으로는 저희는 보험, 여행자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기념품으로 그 나라, 그 국가에 대한 NFT를 제공을 해주는 수준 그리고 전송 불가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상자산 이슈를 좀 얻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부 활용을 해서 아주 조그만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제도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NFT를 발급할 수 있고 이 NFT가 커뮤니티 상에서 많은 인기가 얻어가지고 가격이 뭐 처음에는 1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되고 1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배포된 컨트랙트 상으로 NFT를 발급을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우리 기업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유통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증서에 대한 발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우리가 미법하지 않게 합법적으로 물론 그만큼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미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목장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운송 과정 그리고 마트로 가서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과정들을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해놓는다면 당연히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변경을 할 수도 없고요. 즉 수입한 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에 대해서 위변조를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물론 오라클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즉 시세계에서 라벨만 떼서 붙인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서라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증서를 발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사용을 했을 때, 누군가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증서를 발행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미변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넷제로워크라는 제 입주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제 백스코랑 같이 탄소 감축한 데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즉 사업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백스코라든지 큰 단체들도 사회를 위한 ESG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ESG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증서라든지 증명이 필요해요. 이 증명서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넷제로워크라는 회사가 증서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기술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기 공식적으로 증서가 나갈 건데 아직 이거는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넷제로크가 이 플랫폼에서 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탄소 감축 인증서 아직 완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샘플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언어들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서를 세팅을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걸음걸이 수가 최종 들어가겠죠. 몇 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엣지를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하면은 이제 사실 실제로는 이제 백스코 담당자한테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백스코 담당자는 이제 엣지가 올 겁니다. 맞네요. 탄소 감축 인증서라고 디지털 자기 증서가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됐고 이 발행을 이제 그러면은 발행자는 이제 넷제로크라는 회사가 백스코에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검증하기를 누르면은 요 배지는 이렇게 탄소 감축 인증서구나. 참여자가 몇 명 참여했고 유적 걸음수는 몇 걸음이고 탄소는 몇 킬로를 감축을 했다 라는 걸 준수로 발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D, 얘는 이제 DID 표준 배지 표준에 따라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앵커링이 되어 있어요. 진짜인가? 확인하면 아까 보셨죠? 익스플로러에서 요게 발행이 되어 있구나. 즉 이 인증서는 유연조되지 않았고 이 날짜에 발행이 되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요거를 PDF로 받아가지고 QR을 본다든지 SNS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 증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 다 개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증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시면은 이런 증서를 발행을 하고 ESG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가치에 대한 전송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에게 주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는 디파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파이의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합니다. 이미 블록체인의 거래량을 비자마스터의 거래량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세계에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래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왜냐?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미물 만들고 NFT를 발행을 하고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소 이런 거래량 자체가 비자마스터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이제 24시간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 기능들은 22시 이후에는 안 되고 밤 12시 이후에는 안 되고 하지만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무한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디파짓을 하면은 이자를 자동으로 받아요.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랜딩을 해가지고 이자를 조금 주고 코인을 빌릴 수도 있어요. 또는 그걸 랩핑을 해서 또 다른 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제도적인 제한만 없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웹 1.0, 2.0 즉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정보에 바다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칭을 하고 탐색을 했다면은 이제 웹 3.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에 대한 전달. 블록체인은 신뢰를 주고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즉 내가 가진 가치를 누군가에게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전달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이 부분들이 핵심 부분이고 발전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은 AI 시대 때문인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처음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제가 삼성에서 블록체인 할 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머신 투 머신 트랜잭션이었어요. 에어컨을 쓴 만큼 내고 냉장고를 쓴 만큼 내고 물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주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당시에는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가 왔죠. 요즘 잘 아시죠? AI 에이전트가 내가 카드 번호를 주면은 결제할 수 있는 데 가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한테 우리는 뭐를 주면은 블록체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잠깐 아니구나. 잠시만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자 기본 정보 설계 요거 있죠. 요거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요걸 바로 줘도 되고 메타마스크에 대한 키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키, 프라이빗 키, 즉 코인이 들어있는 키를 주고 인공지능한테 자, 이 키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거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요구를 만들어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해 하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인공지능은 이 키 값만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디파이에 가가지고 코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코인으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면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샀다가 이 물건 가격이 더 올랐네? 가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한 가지 빠진 게 사실은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AI 에이전트한테 뭔가를 맡겨가지고 뭔가를 실행할 때는 항상 지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불에 대한 부분을 내가 카드 번호를 준다, 뭐를 준다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로 표준이에요. 키값이 있고 엔드포인트가 있고 하면은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공지능은 오케이 내가 솔라나를 줬다 그럼 솔라나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뭐 클레이튼에 대한 키를 줬다 다 할 수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왑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쇼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큰 대안이라는 겁니다. 즉 페이먼트에 대한 즉 블록체인은 핀테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변조를 방지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가치에 대한 전달, 가치에 대한 저장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사실 가장 큰 효용을 낼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즉 법과 제도만 받쳐준다면 STO 시대가 온다면 RWA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NFT를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블로그를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요 정보만 있으면은 방금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컨텐츠 배포를 하고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사용자 목록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코인 송금 자, 지갑을 하나 더 생성을 하고요. 이 지갑으로 100개를 송금을 해볼게요. 이렇게 송금을 하면은 블록상에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정보, 아주 작은 키값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AI 에이전트가 이런 부분들을 실세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갑으로 송금을 하고 물건을 산다. 라는 시나리오. 이건 가능하겠죠. 그죠? NFT 발행도 NFT 발행도 쉽습니다. 컨트랙트를 NFT 발행을 하기 위한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NFT를 민팅을 하는 겁니다. 컨트랙트가 배포가 됐죠? 그 다음에 민팅을 하는 거예요. NFT 이름을 줬고 메인 지갑에다가 설명 강의기념 NFT 발행하기 이미지 업로드해야 되네요. 이미지 업로드해서 발행을 하면은 우리가 보는 NFT가 지금 그 블록체인 상에서 아까 보여드린 제 자체 블록체인 상에 발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IPC 모드를 알고 있으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발행을 하면은 그 발행된 거는 바로 오픈시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을 넣겠지만요. 그죠?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지만 있다면은 NFT 주고받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즉
오늘 사실은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가장 쉬운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예, 이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자 없는 신뢰의 시대. 단일 실패 지점이 없습니다. 즉, 노드 하나가 죽었다고 멈추지 않아요. 이더리움 노드가 11,000개가 있어요. 노드 100개가 죽었어요. 또는 한 나라가 전쟁으로 없어졌어요. 그래도 블록체인은 돌아갑니다. 은행은 없어질 수 있겠죠. 핵폭발이 일어났어요. 지구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블록체인은 남아있습니다. 11,000개 중에 5,000개 남아있으면 돌아가는 거고요. 5개만 남아있어도 돌아가는 겁니다. 즉, 그런 단일 실패저죠. 시글 페일러가 없는 세상, 블록체인이 열어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